복습 겸 문제풀이를 좀 하고, 미분 나가야 되거든, 오늘 미분. 미분 개념 설명 좀 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 문제풀이를 내가 좀 해줄게. 어딜 펼치냐면은, 49페이지, 50페이지를 한번 펼쳐봅니다. 그 50페이지에, 쌤이 41번은 수업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다. 50페이지에 41번. 40번도 이제 쌤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도 좀 보충하고,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 뭐 있으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40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동안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4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 극한값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빼기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고, 이건 1 빼기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지. 이거는 접 올린 거. 절대값 fx에 요 구간에서 이 불연속인 그 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복습하면은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 하면 어떻게 정의했어? 실제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 그 다음에 a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가까이 가는 무슨 값? 극한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 우리 같을 때 연속이라고 했어요.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우 극한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이게 어긋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 되겠죠? 뭐 함수값이 존재 안 해도 극한값 존재할 수 있다. 구멍 뻥 뚫려도 극한값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했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제 함수값은 진짜 a를 집어넣으면 되고, 극한값은 a 왼쪽에 있는 이쪽에 다가가는 점을 집어넣으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다가가는 점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 점이 함수값에 이제 붙어 있는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극한값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우리 극한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x가 가까이 갈 때 그 극한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가까이 간다 하면은 요렇게 이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는다. 요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 딱 떨어지잖아. 그치? 여기. 요 점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가? 그걸 묻는 거잖아. 그치? 이건 뭐 가까이 가고 자시고 할 게 없이 항상 1이잖아요. 그치? 항상 1이잖아. 그럼 요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거 맞다는 얘기지. 그 다음, 니은은
1 빼기를 집어넣는다. 진짜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1 빼기를 집어넣으면 1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1보다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 어디 떨어지겠어요? 요 딱 떨어지잖아. 여기. 요 점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요 점에 가까이 가고 있지. 그 목적지가 극한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가고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도 가고 있어요. 그쵸?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지. 얘는 2가 된다잉. 어이! 잠깐만. fx, 마이너스 x 집어넣네. 그치? 합성함수네. 그쵸? 아, 갑자기 덥노. 난로를 2대를 갖다 놨더만 덥네. 그치? 자, f에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합성함수다잉. 그럼 x는 1 빼기로 가고 있지만, 여기다가 1 빼기를 집어넣으면은, 착각하면 안 된다.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잖아요. 1로 가니까. 요 놈만 따로 보면 요 놈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생각해 줘야 된다. 왜냐면은 이 f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막 저기 마이너스 1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다를 거기 때문에 야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야가 실제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가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왜? f가 멀쩡한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만 잘 이해하면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관련된 문제를. 알겠죠? 그 쉽게 판단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줬다. 기억나냐? 1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여기 달았다. 앞에 마이너스를 툭 달면은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하면은 마이너스 1에 이거 뭐가 돼요?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이 자식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딱 떨어진다. 그렇지? 여기 떨어진단 말이지.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2로 간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마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0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 방법이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내가 만든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알겠지? 다른 뭐 인간 강사들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 다른 인강도 듣고 한 사람 있을까, 얘가? 자, 그 다음에 fx를 접어 올렸어요. 접어 올려서 이제 그린 그래프가 마이너스 2와 이제 2 사이, 요거 우리 개구간이라고 하죠. 끝점이 포함 안 되는 개구간. 요 구간에서 접어 올린 함수의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여기 한 개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접어 올린 그래프. 너희들 그 fx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음수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접혀 올라가죠. 그렇죠? 접혀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린단 말이야. 그럼 저 그래프를 보면은 음수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양수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접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혀 올라가요. 요거도 여기 이렇게 가요. 그럼 그래프를 뭐 잘 그리는 사람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거야. 어디에서 불연속이지? 하면은 딴 데는 다 괜찮아요.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불연속인 점이 한 개가 맞아요. 일단은 맞는데 근데 이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 문제도 있는 반면에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다. 알겠지? 그럴 때는 그래프 어떻게 이제 그려서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지점만 판단해 보면 된다. 뭐 해 보면 된다고? 좀 아리까리한 부분 있잖아. 점만 체크해 주면 된다. 문제가 되는 점. 뭐 어디서 문제가 돼요? 일단은 접 올리지 말자. 그래프는 뭐 해봤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fx가 이 자식이 이제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됩니까? 마이너스 1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끊겼다는 얘기야. 불연속이라는 얘기지. 다른 점에서는 다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뭐 접어 올리거나 합성하거나 다 괜찮아요. 오케이? 연속이라는 얘기지. 연속인 것끼리는 뭐 지지고 볶고 해도 웬만하면 연속인데 불연속인 것끼리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딴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지. 접어 올린 거. 그 요 함수 있잖아.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잖아. 그치, 이거. 그쵸? 절대값 x에다 fx를 집어넣은 거니까 합성함수잖아. 그치? 딴 데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어디만 신경 써주면 된다? 저기 마이너스 1하고 어디서? 1에서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요 함수, 요 새롭게 만든 요 함수에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성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 딴 데는 괜찮으니까.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그 연속인가 체크할 때 뭘 해보면 되냐? 첫 번째, 함수 값을 찾아본다. 실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본단 말이지. 저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씌워도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체크해 본다? 극한값을 체크해 본다. 나눠서 체크할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fx 이렇게 써야 되고 마이너스 1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니까 또 이것도 구체적으로 f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fx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fx 막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걸 약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란 얘기지. 요거 약식. 알겠지? 그러니까 셈이 쓰는 방식이야. 소수령 쓸 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쓰면 틀리느냐? 뭐 맞다 해주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내 친구는 맞다 해줄 거고 그렇지? 내 친구가 아닌 사람은 틀렸다 할 거야 그렇지? 자 어쨌든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실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마 이걸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 뚝 떨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2가 되겠지 그렇지? 벌써 끝났지 이거? 벌써 끝났죠? 여기 다르잖아 그렇지? 함수값하고 극한하고 다르잖아요. 체크해볼 필요 없는데 그냥 해보자. 세 개 다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1입니다. 1.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이어도 1이니까 뭐 본질적으로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같아야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불연속이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한 개 체크했다. 한 개 나왔다. 1에서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자, 1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1을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 1보다 좀 큰 녀석을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 1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어보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찾아서 이제 같은지 체크해주면 된다. 실제 1 집어넣으면 2잖아요. 그죠? 2고 1보다 좀 저기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 저 보세요. 1보다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1보다 좀 큰 1이 아닌 1보다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일단 분위기 좋다 그치? 잘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1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요거 아니고 요거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치? 요거 요 진짜 1 진짜 1 1보다 좀 작은 녀석은 요거 그치? 요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1 빼기라 했지 그치? 요건 1 플러스 상상을 해봐 상상을 알겠지? 이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 떨어질까 이거 그치?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2로 가까이 가죠 그쵸? 절대값이면 2란 얘기지.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서로 같으니까 1에서는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옥분노. 하여튼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두 개인데 여기서는 괜찮았어요. 아니다. 여기서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불연속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다른 데는 체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 알겠지? 연속인 지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됐죠? 쉽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몇 개 더 풀어줄게요. 뭐 해볼까? 질문 있나, 질문? 주말에 나와서 다 질문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저기 51번, 51페이지에 48번. 쌤이 문제를 쓰는 동안 뭐 어떤 문제인지 구경이나 좀 해봐라잉.
자, 구경해봤죠, 그쵸?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끊긴 지점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어디에서만 함수를 줬어요? 0부터 해가지고 4 이하인 저기 폐구간, 닫힌 구간에서만 줬죠, 그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일단은 어디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2에서. 이 봐봐. 너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 수학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 fx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0부터 4까지. 한쪽은 1차 함수, 그렇지? 직선이고. 다른 한쪽은 뭐 2차 함수지, 그렇지? 그러니까 범위를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나눠가지고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해돼? 근데 전체에서 연속이라며. 그럼 이래 잘 가다가 2차 함수를 그릴 때 여기서 막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그렇지? 대충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야?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막 절묘하게 싹 연결됐다는 얘기지. 끊김없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어디에서 체크해보면 되냐면 2에서 이제 연속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응? 실제 2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실제 2는 어디다 집어넣냐?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쵸? 2 빼기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쵸? 2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치? 이해되죠, 그쵸? 실제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2 이상이니까. 그 다음 2 빼기는 2보다 좀 작은 녀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쵸? 2 플러스는 2보다 좀 큰 녀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치? 그게 모두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니, 그냥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이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 이 집어넣은 게 같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 집어넣으면은 0이 된다, 0. 0은 밑에다 이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 해가지고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한 개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식이 한 개 더 나와야 될까? 얘가 AB를 구하려면은. 그 다음 조건을 여기 한 개 더 줬어요. 얘들 앞으로 요 식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 뭐 수업하면서 한 번씩 설명했을 거야. 야, X를 집어넣은 거하고, 요 X에서 정확하게 4 집어넣은, X 플러스 4 집어넣은 그 함수 값하고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해돼? 너희들 그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봤어? 숙제할 때, 빽빽이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봤냐? 해봤어? 그런 건 느낌이 비슷해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간격이 4야, 4야. 그래프 그린다? 여기서 그리잖아? 여기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요? 알겠어? 이렇게. 주기함수. 뭐라고? 주기함수. 주기가 얼마예요? 뭐, 4라는 보장 없지만 어쨌든 4 단위로, 4라는 단위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적어놔. 반복된다. 이런 함수를 우리 주기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4단위로. 뭐 여기 4가 5로 바뀌면 5단위로, 그치? 뭐 2로 바뀌면 2단위로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된다. 상식입니다. 여기서는 4단위로. 주기가 지금 4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건 뭐 자세한 건 설명 안 할게. 어쨌든 4단위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2차, 여기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1차 함수로 시작해서 2차 함수로 끝나잖아. 그치? 요 시작점하고 끝점을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잘 봐라. 이게 시작점이고 끝점이야. 요 그래프가 반복된다 했잖아. 이 간격이 4야.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지금 문제가 있죠. 여기서. 그치? 끊겼잖아.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여기서는 문제가 없잖아. 그쵸? 근데 요 그래프를 이제 컨트롤 CV 계속 반복한단 말이지. 갖다 붙인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럼 문제가 있죠. 여기서. 여기 봐봐. 불연속이잖아. 그치? 문제가 있단 말이지. 4단위로 그래프를 계속 반복해서 찍을 텐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려면은 이쪽에 연결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시작점과 끝점이 어긋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치?
같아야지 이걸 갖다 붙였을 때 계속 연결될까, 이거? 이해돼?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식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는 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여기 시작점하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끝점하고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딴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높이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다시 그렸을 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니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하고 여기 시작점하고 여기 끝점하고 이렇게 이제 높이가 같아야지 계속 갖다 붙였을 때 같다는 얘기야. 식이 한 개 더 나온다.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하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서로 같아야 된다. 즉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0 이런 식 관계 만족한다는 얘기지. 요거 이제 연립을 다 해주게 되면 ab가 나오고 이제 ab를 찾은 다음에 그거 뭘 찾아라 했어요? 또 한 개만 더 설명하자. F11을 찾아라 했어. F11 이제 찾았다 치자. F11 찾아래요. 그럼 저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저 11까지 가서 이제 식을 저기 F11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F11은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요 식에 따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5하고 F1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 4 차이 나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럼 F11하고 뭐하고 똑같겠어요? F11하고 요 4 빼면은 F7하고 같죠, 그쵸? 이거 뭐. 이해돼요? F11하고 F7하고 같을 거고. 조식을 쓴 거예요. fx는 fx 플러스 4에서. F7은, 또 F3하고 같잖아, 그치? 여기 있는 숫자를 0부터 4까지 범위로 이렇게 좁혀 나가요, 그쵸? 그럼 더 이상 좁혀 나갈 필요 없죠, 그쵸? 얘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저 꺼라, 저 민준아, 저기. 꺼버려요. 저 뒤에 있다. 내가 그것까지 잠깐 했어. 이게 날씨가 안 춥네. 자, 뭐 나머지는 하나만 더 해줄게. 내가 저기 51페이지에 47번 하나만 해줄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47번. 자, 가우스의 x제곱인데 이거 보세요. 일단은 너희들 그 상식으로 한 게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요 함수야. y는 가우스 x 함수. 불연속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함수가 저 가우스 x 함수거든. 가우스 x 함수가 불연속인 점이 꽤 많아.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은 정수 지점에서 다 불연속이야. 왜냐하면은 임마 이거 되게 민감한 녀석이잖아. 실제 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1 집어넣으면 뭔데? 1이잖아, 그치? 1보다 좀 큰 녀석 1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즉 1.0000001 뭐 이런 거 있다 얘가 그 집어넣었을 때하고 1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특히 임마 이거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 확 달라진다, 그치? 가우스 값이 1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만데? 0이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1이고 1 플러스 집어넣으면 1이고, 그치? 1.5 집어넣으면 얼만데? 1.5 1이고, 그치? 1.9 집어넣으면 1이고, 그치? 알겠냐? 즉,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 이상 2 미만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데 0 이상 1 미만에 해당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또 0이 되고, 그치? 이해돼요? 하여튼 이 가우스라는 녀석이 굉장히 민감한 녀석인데 이 가우스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임마 이것만 내가 그려줄게. 가우스 x를 그리기 전에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y는 x잖아, 그치? y는 x를 먼저 그려줘요, 이렇게. y는 x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정수 지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2도 표시해주고 2,2 마이너스 1도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지, 그치? 0 나오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가우스 1 얼만데? 1이잖아, 그치? 2 집어넣으면은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 그치? 정수인 지점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잖아. 자,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 된다. 그럼 저기 0보단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계속 0이지? 엄마 이거는 가우스 값이 0이잖아. 이것도 0이잖아. 이것도 0이잖아. 그치? 그쵸? 1.99999 이마에 집어넣으면은 여기 떨어지는데 인마 이거 가우스 값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마 이것들이 전부 다 요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야. 어? 요게 요 라인으로 축 처져 버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우스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깨갱하고 이게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 있는 함수 값들도 이제 가우스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여기로 떨어진다. 여기로 이 미만까지는 인마 이것도 여기로 떨어지고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인마 이걸 집어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0.5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0.5에 대한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치?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떨어진다? 이쪽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계단 모양처럼 생겼어요. 가우스 X가. 알겠어? 응? 알겠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우스 X가 아니고 가우스 X 제곱이죠. 그쵸? 가우스 X 제곱이니까 또 다른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우스를 냅다 씌워야 된다고. 어렵잖아. 이것도 어려운데, 그치? 그래서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본다. X에다가 0부터 해가지고 2까지만 집어넣을 거야. 뭐 0, 2는 안 집어넣을 거고, 0보단 크고 2보단 작은 녀석을 집어넣을 건데, 그럼 요 X제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쵸? X제곱이. 근데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는 거야.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X제곱이 뭐가 될 때? 뭐가 될 때? 정수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겠지. 이해돼요? X제곱이 뭐가 될 때?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지점에서 정수는 뭐 있는데? 1이 될 때. 그 다음 2가 될 때. 그 다음 뭐가 될 때? 3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할까? 얘가 즉 X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루트 2가 될 때. 루트 3이 될 때. 여기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딴 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정답이 3개일 거야. 딴 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답이 3개다. 아니 예를 들어서 루트 2. 야 실제 루트 2를 집어넣으면은 가우스 2니까 2죠. 그쵸? 루트 2보단 좀 큰 녀석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루트 2보단 좀 큰 녀석을 집어넣었다고. 제곱하면 2보단 좀 큰 녀석이 나오겠지.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2잖아. 2 집어넣었을 때하고 2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었을 때하고 루트 2 플러스 집어넣었을 때는 같다, 그치? 근데 루트 2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루트 2보다 조금 작은 녀석을 제곱하면 2보다 좀 작은 녀석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는데? 1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어디에서 x가 뭐일 때? 루트 1일 때? 이 극한값 존재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끊긴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루트 3일 때도 마찬가지고 1일 때도 마찬가지죠. 정답이 3개일 거란 얘기지. 체크는 너희들이 해보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뭐 그래프를 그려놓은 사람은 그려놔라. 이걸 또 가끔씩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은 y는 x제곱을 0부터 2까지 그릴 거야.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4해가 그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쫙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단 말이지. 누가? y는 x제곱이. 거기다 가우스를 팍 씌웠잖아. 그치? 자, 그리는 방법 가르쳐준다. 요 함수값이 1이 되는 시점. 그럼 여기 2가 되는 시점. 여기 3이 되는 시점. 뭐 그려놓을 사람은 그려놔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보세요. 아까 기억나지? 가우스 X 그렸던 거. 뚝뚝뚝 떨어졌던 거 기억나죠? 얘도 그렇게 그리면 돼. 요 라인이 여기에 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참고로 2가 되게 하는 게 1이 되게 하는 건 1이고 2가 되게 하는 건 루트 2였잖아. 기억나죠? 루트 2. 3이 되게 하는 건 루트 3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나? 그럼 1 이상 루트 2 미만까지는 여기 떨어. 요 라인에 떨어진다. 요 라인에.
이렇게. 그래프 그리기 힘들죠. 그 다음 루트 이상, 루트 3 미만일 땐 요 라인에 따라낸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됐니? 계단 모양처럼. 폭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 아이, 잠깐만 있어봐라.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4다. 요도 그래야 되겠네. 요 루트 3부터 해가지고 4까지는 요렇게 그려야 된다. 계단이 하나, 둘, 세 개 그려지네. 그치? 그래서 요하고 1하고 루트 2하고 루트 3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계단처럼.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기지개 좀 펴고, 저기, 아침부터 힘들지, 그치? 일어났으니까 아침 아니야, 그치? 자, 지금은 2시입니다, 2시. 아침이 아닙니다. 이제 밥을 먹어서 조금 피곤한가? 그 셈은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면은 거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12시쯤 맞춰가지고 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학원 수업하기 전에 점심 겸 저녁 겸 뭐, 간식 겸 해서 다 때려 넣는다. 그래서, 곰처럼 그치 먹고 종일 수업하는데, 그치? 자, 그 다음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연속 함수의 성질인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은 뭐 그냥 은연중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무슨 함수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를 다뤄왔기 때문에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명할 부분만 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제일 위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면은 줄을 한번 쳐보자. x는 a에서 줄 쳐봐. x는 a에서 연속이다. 특정한 점을 지정하고 있죠. x는 a에서 연속일 때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지금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할 거야. 그 줄 쳤지? x는 a에서. 딴 데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 위에 적어놔. 다른 곳은 모름. 이렇게. 다른 곳은 모름.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지. 다른 곳에서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야. 뭐 어찌됐건 a에서 연속일 때 fx하고 gx가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뭐 실수배하거나 곱해도 역시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지.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거 똑같아요. 극한할 때 다 했잖아요. 그렇죠? 4번 체크해놓고 별표 치고 나눌 때는 나누는 녀석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좀 별표를 쳐라.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따로 뭐 증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증명은 고교 과정을 벗어나 있다. 증명은 여기서 내밖에 못한다. 여기 옥동에서 저기 수학 선생님 모아놓고 증명시키면은 명명 못해요. 농담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은 다 한다. 학교 수학 선생님들 다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증명을 까먹었을 수도 있고 나도 뭐 가물가물 하는데 이 증명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하여튼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대 최소 정리인데 뭐 최대 최소 정리 뭐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 줄 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 줄 쳐라.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양 끝점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잘 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점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닫힌 구간에서 좌극한 여기 함수값하고 다르잖아. 그렇지? 이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이해돼? 이게 이렇게 딱 차 있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아니야?
이때까지 우리 그 다뤘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최대 최소 구했던 거 기억나죠? 뭐 2 이상, 뭐 x가 4 이하인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때까지 이런 문제 했잖아, 그렇지? 다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물어봤을 거야, 아마도. 응? 무조건 가진다는 얘기지. 닫힌 구간에서는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얘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알겠죠? 근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뭐가 없어요, 여기? 요 값이 최대값이 되고 싶은데 지금 없는 거지, 함수값이. 그렇죠? 최대가 존재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연속이 아니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요 구멍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얘기지. 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최대값이 존재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이거 말장난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은 최대 최소 존재 안 한다. 이거 맞는 말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은 최대 최소가 존재 안 한다. 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연속 아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아니잖아, 그렇지? 최대 존재해? 존재하잖아. 여기 하잖아. 최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정리의 취지는 그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밑에다가 적어놔봐. 그 밑에다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 뭐 아닌 점들이 이렇게 쏙쏙 있다는 얘기지.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 뭐 이런 건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적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본다.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연속이 아니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역, 니은, 디귿 해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시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고르시오 했는데, 뭐 디귿에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치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닐 때 최대 최소가 존재 안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알겠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 저건 어떻게 하고, 자,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는데 제목이 사이값의 정리야. 사이값의 정리. 사이. 말 그대로 사이값의 정리인데, 여기 뭐 윤준이하고 저기 소민이가 여기 줄을 가지고 딱 서로 잡고 있어요. 줄을 잡고 있어. 내가 그 사이를 통과하려고 해. 그럼 탁 걸리지, 줄에. 그치? 무조건 걸리게 되겠죠, 그쵸? 그게 이 사이값의 정리야. 단순하죠, 그쵸? 그 줄을 한번 꺼본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은 있어야 됩니다. 연속이고 FA하고 FB가 서로 다르다, 줄 거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사이값 정리 줄 거죠. 요 A고 요 B야. FA하고 FB가 서로 달라요. 연속이야. 연속이면 여기까지 가면서 끊김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연속이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통과해? 어떤 K라는 숫자가 있어서 삥 껐다, 이렇게. 이 선을 끄면은 반드시 만나죠, 그렇죠? 반드시 만나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렇지? 증명, 고교 과정에서 못합니다, 알겠죠? 증명은 무조건 만난다. 너무 당연한 걸 증명을 못한다니, 그치? 참 허무한데, 어떤 C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FC가 뭐가 되는, K가 되도록 하는 요 C라는 점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하고 FB가 다르면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되지, 그치? 무조건. 적어도 한 개는.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 개는.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게 무슨 정리다? 사이값의 정리다.
뭐 대단한 공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알겠지? 됐죠? 연속이 아니면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죠? 구멍이 여기 쏭쏭 뚫려 있으면은 삥 끊는데 존재 안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알겠지?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하고. 저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필수예제 8번을 봅니다. 필수예제 8번을 보는데 사이값의 정리 적용. 필수예제 8번 맞죠? 여기 뭐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3차 방정식. 이거 내가 할 줄 아는데, 고등학교 저기 1학년 인수분해 때 다 했는데 조립제법 해가만 했는데, 그치? 그럼 근을 구해가지고 2와 3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뭐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렇다고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알고 있는 사람.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알고 있는 사람. 있긴 있다, 알겠지?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되게 길어. 근데 근의 공식 모르잖아, 그치? 그럼 2와 3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 어떻게 밝힐 건데? 어떻게 밝힐 거냐, 이 말이지. 이 사이값의 정리는, 그래프를 추정할 때, 나중에 적어라. 그래프를 추정할 때 주로 많이 쓰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 텐데, 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 쓴다. 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게요. 그래프를 추정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치? 근의 존재성을 판단한다? 무슨 소리야, 이 말이지. 요 3차 방정식인데, 요거를 3차 함수로 해석한다. fx. 이렇게. 3차 함수로. 그럼 3차 함수하고 요 3차 방정식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인가? 이 3차 방정식의, 3차 함수의 x 절편을 구하는 식이 요 3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맞잖아, 그치? y가 0이니까, 그치? 요 3차 방정식은 요 3차 함수의 x 절편을 구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럼 2와 3 사이에 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요 3차 함수의 x 절편이 2와 3 사이에 있냐 없냐 판단하라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추정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지. 이거 봐. 여기다 2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거다. 2 집어넣으면 얼만데?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얼만데? 3 집어넣어 보세요. 27, 3, 3은 9, 28,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고? 8이죠, 그죠? 8. 요 3차 함수가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난다. 요점 지난다. 알겠지? 서로 다르죠, 그쵸? 한 개 넘는 한개 양수 아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어떻게 갈래? 반드시 어딜 통과하게 돼 있어요? 2와 3 사이 어디? 여길 통과하게 돼 있다고, 그치? 적어도 몇 점? 한 점에서. 설마 이렇게 갈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 알겠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지. 지금 뭘 썼어요? 저걸 쓴 거야.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가 뭐였는데? 연속이고. 요 3차 함수는 연속이거든. 2 이상 3 이하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의 함수예요.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요, 지금. 다르다, 그치? 그 다음 그 사이에 짝대기를 쭉 끊는다. 요 짝대기는 X축인데, X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Y 꼴 제로죠. 그렇죠? Y 꼴 제로. 적당한 K를 잡았을 때, 제로라는 이 선을 잡았을 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 그치? 알겠죠? 그래서 사이값을 정리해서 2와 3 사이에 적어도 C라는 녀석이 한 개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 개 있어가지고, 0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뭘 판단할 때? 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 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노트를 좀 해라. 사이값을 정리해가지고 제목 옆에다가 그래프를 추정할 때 쓴다. 그래프를 추정. 추정해가 뭐 할 건데? 보통 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 주로 많이 쓴다. 이 노트 해놔라. 알겠지? 별것 아닌 정리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온다면은. 자, 다 적었으면은 53페이지로 넘어가서 방금 했던 얘기를 여기는 공식으로 한 개 만들어 놨어요. 뭐 공식을 알 필요는 없는데, 사이값의 정리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친구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줄 한꺼번에 FA와 FB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그 밑에 그걸 줄여서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FA 곱하기 FB가 0보단 작다 줄 거라, 진하게 적혀 있죠.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이 말하고, FA 곱하기 FB가 0보단 작다고, 뭐, 서로 무슨 관계다? 필요충분 조건 관계 되겠죠.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다른 거야. 다르면은 무조건 A와 B 사이에 근이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값의 정리의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럼 한 개 물어보자. FA하고 FB하고 곱한 게 0보다 크면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이야? 이것도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A와 B 사이에 뭐 연속이고 다 한데 근이 존재 안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나왔던 최대 최소 정리나 이 사이값의 정리는 연속이고 다친구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고, 연속이 아니면은 혹은 뭐 FA하고 FB의 부호가 서로 이렇게 다르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알겠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넘어간다. 필수예제 6번을 봅니다. 연속까지는 쭉 하고 좀 쉬었다 할 거니까 자, 집중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6번을 한번 봅니다. 2차 함수가 두 개 있는데 fx하고 gx 2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했어요. 구간. 참고로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쵸? 어떤 특정한 지점이 아니고 모든 수에서 연속이다. 그치? 이해돼? 그럼 1번은 지주고 복고 해놨어요. 실수배하고 빼고 해놨어요. 역시나 연속이겠죠. 그쵸? 모든 실수에서. 그래서 1번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는 뭐 역시 2차 함수고 연속이다. 2번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끼리 곱하면 연속이란 얘기지. 나눌 때만 좀 조심해주면 되겠죠. 그쵸? 3번을 봅니다. 3번. fx를 gx로 나눈다. fx를 gx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연속인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참고로 1번, 2번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구간을 구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1번, 2번의 정답은 이거다. 3번은 나누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됩니까? 나누는 녀석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딘데?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x-5 x 플러스 1이니까 5하고 마이너스 1을 못 집어넣지. 그냥 못 집어넣는 거야.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모가 0이 되니까. 알겠죠? 그냥 못 집어넣는 거야. 뭐 극한은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극한도 계산해보면 없어요. 막 무한대로 가요. x가 막 5로 가잖아? 그럼 분모 0으로 가는데 분자는 22로 가요. 그렇죠? 분모는 막 0으로 가는데 분자는 22니까 임마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건 막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극한도 존재 안 해요. 뭐 여튼 간에 어디와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5에서 불연속이야. 정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 지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연속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구간으로 표현할 때는 뭐 헷갈리는 사람 요 그림을 봐라 해. 실수 전체에서 요 두 점을 빼야 돼요. 빼면은 여기지 그치? 요걸 읽어주면 된다. 자,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5까지고 이쪽 부분은 5보다 크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요거 또는 요거니까 요 5로 연결해주면 된다. 아니면 콤마로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 다음 뭐 4번은
4번은 fx에서 gx를 빼면 어떻게 돼? 뺀 것분의 1인데. fx에서 gx를 빼면은 4x 플러스 2죠, 그렇죠? 4x 플러스 2분의 1. 이것도 나누는 거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좀 체크해 주면 되겠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렇지? 그럼 구간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시켜서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안 어렵잖아, 그렇지? 근데 나누어서 다 문제 되는 것만 나왔으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 여기 잠깐 주목한다. 그 위에다 예를 뭐 적어 놓던가 해라. fx가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되고, gx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너희 잘 알고 있는. 이걸 fx라고 하고, 이걸 gx라고 했을 때, 기니디 해가지고, 다음 중 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것은, 뭐 되지 않는 것은 찾아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물으면은, fx분의 gx 하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아니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문제가 되지, 그치? 그치? 그럼 나누는 건 항상 뭐 불연속인 지점이 존재하는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지. 반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 아니면 불연속인 지점이 있는가 이 말이지.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왜? 절대로 분모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판별식 써보면 0보단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단 작다는 얘기는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요. x축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0이 되게 하는 x가 없다는 얘기야. 즉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면은 실수 전체에서 또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 배하고 뭐 다 괜찮은데, 나눌 때는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조심해 줘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확인 체크 37번 잠깐 봅니다. 요거 설명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확인 체크 37번에 리을 있죠? 리을 별표를 한번 친다. 다른 거는 너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리을 별표를 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거기 x는 a에서 연속 줄을 한번 쳐봅니다. x는 a에서 연속 줄 쳤죠? 그 위에는 필수의 제 6번하고의 그 차이는 뭘까요? 확인 체크 37번 문제하고 필수의 6번하고 차이는, 그 위에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겠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제약 조건이 많이 없어요. 다 연속이니까. 근데 임마 이거는 특정하고 있지. x는 a에서만 연속이다.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지. 그 위에 적어놔. 나머지는 모름 이렇게.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 위에다가 나머지는 모름 이렇게 적어놨니? 그 리을을 이제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적어볼게요. 확인 체크 37번인데 합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극한에 계산할 때 합성한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했죠. 합성할 때는 조심했잖아. 극한값 계산할 때 임마 이거에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라. 왜? G가 그 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멀쩡한 녀석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G가 막 뚝뚝 끊겨 있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야.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의 극한값이, 예를 든 거야. 뭐 3이라고 치자. f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의, 아이고 이거 G의 fx의 극한값은 존재하는가 를 물었을 때,
존재하는가 물었을 때 이게 지금 극한값이 3이잖아요. 그렇죠? 극한값이 3이잖아.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G3?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G가 3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3이라는 지점에서 G가 G가 3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막 3으로 가는데 실제 진짜 3인가 아니면 3 백인가 3 플러스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돼?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된다? 1로 가면은 1 플러스냐 아니면 1 마이너스냐 이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1로 가면은 어떻게? 여기 1 플러스를 집어넣고 1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1에서 연속이야. 함수값도 3이고 극한값도 3인 연속이야. 근데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은 요 딱 떨어지죠. 그쵸? 엄밀하게 말하면 3 플러스지. 그치? 3보다는 좀 큰 거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이 3 플러스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야.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으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이 gx라는 녀석이 민감한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방향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저기 g는 3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3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고 이게 3이면은 다르기 때문에 한 개는 4고 한 개는 3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 대충.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된다. 문제의 조건은 fx와 gx가 둘 다 어디에서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라 했잖아. 그 바로 위에다 적으라 했잖아. 다른 지점은 모름. 그치? 근데 fa 값이 a라는 보장이 없잖아. f가 x는 a에서 연속인데 그 함수 값이 극한값이 a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지. a가 아닌 뭐 b로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 근데 gx라는 함수가 b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럼 리을은 맞다 틀렸다? 틀렸단 얘기야. 리을은 틀렸단 얘기지. 그럼 리을이 맞으려면 어떤 조건을 줘야 돼요? fa가 뭐다? a면은 fa가 이제 fx가 x는 a에서 연속인데 그 함수 값이 a면은 극한 값이 a면은 리을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 풀게 될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을이 문제가 되는 게 특정한 지점에서만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면은 리을이 맞을 수도 있다. 알겠죠? 자, 넘어간다. 저기 55페이지는 필수예제 7번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우리 이때까지 다 해왔던 거야. 너희들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몰라? 알잖아요. 그렇죠? 무리함수, 유리함수의 최대치수 몰라? 알지, 그치? 알잖아, 그치? 이건 서비스 문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아까 했고, 필수예제 9번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필수예제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2고, 셈과 같이 그려봅니다. 요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했죠? -1과 2 사이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할 거예요. 이 사이값의 정리는 그래프의 개형 추정과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프 개형 추정에서 뭐 할 건데?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근데 몇 개의 그 함수값만 주어졌어요. -1에서는 2고, 0에서는 -5고, 요 2. 0에서는 함수값이 -5. 여기다 -5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은 1. 1 이렇게 적어 놓고, 2에서의 함수값은 -3.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이제 선 긋기 놀이. 선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만들 겁니다. 연속의 함수니까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치?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몇 점에서는 만나게 돼 있어요. 최소 한 점에서는 만나게 돼 있다,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최소 몇 개? 최소 몇 개? 적어도 몇 개? 세 개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뭐에 의해서? 사이값의 정리해서.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서술형 풀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만 적으면 돼. F-1는 양수고 F0는 음수기 때문에 근이 존재한다. 가로치고 사이값 정리.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 단어만 적으면 웬만하면 감점 없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함수의 극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미분은 미분을 한다. 미분계에서 더함수인데 제목이 뭐 더함수를 구한다. 이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다. 저기 중학생들 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 10초만 설명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목이 미분계수와 더함수잖아. 미분계수는 뭐고 도함수는 뭔가? 도함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건 이 도함수도 함수다 알겠지? 도는 도출할 때 도자야 도. 영어로는 derive 드라이브 아닌 derive. 그래서 이제 도함수는 영어로 derivative function, derivative 끌어내는 함수다 이 말이지. 도함수는 도출할 때 도자고 도출한 함수다. 뭘 도출해? 이걸 도출해내는 함수다. 도함수는 함수인데 미분계수를 도출해내는데요. 미분계수는 또 뭐냐 이 말이지. 너희 혹시 찰리 채플린이라고 알아? 찰리 채플린 알아? 찰리 채플린 옛날에 무성 영화 할 때 그 동작으로 막 영화 찍었던 흑백 영화 시절에 그 사람 했던 유명한 얘기 알아? 아는 사람 있냐?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 비극이다. 너희들 모습이야 지금. 비극.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나도 아주 유명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응? 이게 뭐야 이거? 곡선이잖아. 곡선, 그렇지? 멀리서 보면 곡선인데 가까이서 보면 뭐다? 이거 가까이서 보면 뭐다? 아니 이제 가까이 봐봐요. 이거 가까이서 보면 직선이다. 멀리서 보면 곡선인데 가까이서 보면 뭐다? 직선인 거야.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는 이 그래프는 전부 다 이렇게 스무스한 부드러운 그래프를 다루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래프들은 멀리서 보면은 곡선이에요. 멀리서 보면 숲인데, 그치? 가까이서 보면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잖아요. 그쵸? 가까이서 보면 이런 직선들이란 말이지. 내가 최초란 말이야, 이거는. 몰라, 인터넷 강의 듣다가 뭐 똑같은 얘기 하는 사람은 내 따라하는 거야, 그치? 나는 누굴 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요거 확대해보면 어떻게 돼요? 확대해보면 뭐다? 직선이야. 이 곡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 직선 무슨 차이가 나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각도 그래. 기울기. 요 지점 요 A라고 해볼까? A라는 지점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미분계수다. 뭐라고? 그게 바로 미분계수라고. 미자는 아주 작다란 얘기야. 분자는 이렇게 분해한다는 얘기야. 미분계수. 이해했지? 이거 이해 못한 사람? 멀리서 보면 곡선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직선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한다. 도함수는 뭐냐? 그거 찾아주는 함수다. 도함수는 뭐라고? 그거 찾아주는 함수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오늘 그 수업의 이제 핵심 내용이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너희 잘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 연말고의 도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이거 기호다 기호. 똑같이 fx라고 하긴 그러니까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됩니다. 2x 한 차수 낮아져요. 2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제 y라고 쓸게요. y는 x의 3승이다. 그럼 y 프라임은 요 y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죠. 구분하려고 프라임 달았다. 다시 영어로는 대시하고 프라임하고 똑같나? 확인 나중에 알겠지? 프라임을 넣는다 알겠지? 3x 제곱 이렇게 된다. 됐냐? 감 잡았나? 그럼 y는 x의 4승이다. y 프라임은 이제 끝났다. 오늘 미분 끝났다.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미분이 알겠어요? 이게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구한 함수를 우리 도함수라고 한다. 도함수가 뭐 구해주는 함수다? 미분 계수 구해주는 함수다.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야, 니 미분 배웠나 했는데 미분이 뭔데 친구가 물어봤어. 미분 그거 프라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미분 그거 x제곱 2x 그거 만드는 차수 낮추고 그래 얘기하면 잘못 배운 거고 친구가 야 민준아 도함수 뭔데? 도함수란 미분 계수를 구해주는 함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지? 알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 잘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있다 얘가 y는 x제곱 모르는 사람 있나?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 F라 할까 우리? fx는 x제곱하면 f3은 9죠 9. 그렇죠. f3은 9단 말이지. 이거는 함수값을 찾을 수 있고 연마 요거에 프라임 하면은 요거는 도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2x 이렇게 된단 말이지.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응? 차수 인마 이걸 앞으로 떨가요. 뭐 x의 4승이면은 이거 4를 앞으로 떨가 한 차수 낮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쉽잖아. 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거.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고 그럼 도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나오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 6이 나오지. 그 6이 의미하는 게 뭔데? 요 지점 멀리서 보면은 곡선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다? 직선이다. 그치? 요 지점에 뭐? 기울기. 그걸 뭐라고 한다? 미분 계수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그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뭐 2차 함수 다 그릴 줄 아는데 이 단계 왜 필요하냐 이 말이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은 2차 다음에 몇 차 함수? 3차 함수. 3차 다음에 4차 함수. 5차 함수 이상은 잘 안 다룬다. 궁극의 목표는 3차하고 4차 함수 그리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봐라. 너희들 요 함수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거 못 그려. 그치? 지금은. 좀 이따 나중에는 그릴 수 있다. 한 다다음 주쯤엔. F'X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각계 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왠지. 나중에 다 설명한다, 오늘. 요 미분하면 뭐가 돼요? 3X제곱이고, 요거 미분하면은, 2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된다. 나중에 설명한다. 알겠지? 이건 무슨 함수? 요 함수에? 도함수. 무슨 함수? 도함수. 요건 함수고 무슨 함수? 도함수. 요걸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뭘 찾을 수 있다? 뭘 찾을 수 있다? 함수값을 찾을 수 있다. 요걸로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지점에서의 뭐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두 개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나간다는 얘기지. 두 개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8 빼기 4니까 4가 나오죠. 그렇죠? 2,4를 지나요. 얘로 구할 수 있는 건 함수값이고 얘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기울기. 그 부근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2-8 해가지고 역시 4가 나오죠. 그렇죠? 또 똑같이 4가 나오지. 하여튼 요런 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그래프가 될까, 얘가, 그치? 근데 이거 퍼즐 조각 맞추면은 그림 만들어지듯이 도함수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그 부분에서의 그 하나의 조각, 퍼즐 조각이라는 얘기지. 이제 그게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게 최종, 우리가, 마지막에 다룰 목적지다, 알겠지?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나는 그냥 도함수를 바로 이제 구하는 방법을 뭐 대충 설명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함수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분계수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미분계수를 정의하고 도함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반대로 도함수를 막 대충 설명하고 미분계수를 구했는데, 원칙은 미분계수가 정의되고 도함수가 나온다, 알겠지? 근데 미분계수는 뭐 벌써 설명했어요, 여기. 하나 예를 들까? 여기 fx는 이 참수 x제곱이 있는데, 우리 미분계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요 지점을 내가 이제 2라고 한번 해볼게. 2라고 하고, 요 지점을 그냥 x라고 할게요. 알겠죠? x. 2라는 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요 x라는 점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죠? 요 점의 좌표는 2, f2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x, fx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지금 미분계수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야.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었다? 근데 이거 기울기 못 구한 사람 없죠? 그쵸?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예요.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른다. 뭐라고? 평균 변화율. 그래프가 이렇게 막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막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한 게 뭐다? 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하나하나 보면은 좀, 요 부분에서 보면 막 들락날락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얘가 나타내준다는 얘기지. 평균적인 상태. 평균 속도 들어봤죠, 그쵸? 너희들 부모님 보면은, 핸드폰 보면은 자꾸 이런 거 들여다보고 계시잖아. 표정 안 좋고, 하면서, 그치? 닫아버리고, 주식창. 저기 표정 안 좋은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주식이 막 이렇게 등락이 있어요. 뭐 주식 공부해본 사람, 뭐 나도 잘 못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참고, 어디에서 주식을 매수하나? 사나? 여기서 주식을 사요. 삼성전자, 10만 돌파한다. 이렇게 이제 10만 원에 딱 산단 말이지. 지금 5만 원이잖아, 그렇지? 가만히 냅두면 한 15만 원 갈 건데 지금 다 팔아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막 주식이 막 폭락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갈 건데 나중에 너희들도 저기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고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뭐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 기억해라, 알겠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서 샀다가 팔고 그러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하여튼 이게 뭐다? 이 평균적인 이 그래프의 상태를 나타내준다 해가지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냥 기울기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우리가 이제 극한 배울 때, 이 극한은 나중에 적분을 설명할 때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극한이 쓰입니다. 잘 보세요. 이 앞에다 리미트 x를 2로 보내버린다. 얘는 가만히 있는데, 야가 막 1로 간다는 얘기지, 2로 막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막 가요.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가겠어요? 막 간단 말이지, 이쪽으로, 그치? 그걸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 점이 막 간단 말이지. 간단 말이야. 극한이 여기 더 붙겠지? 그럼 요 식이 표현하는 게 뭔데요? 요거잖아, 요거. 요거 보여, 이거? 이게 뭔데? 기울기. 요 기울기잖아, 그치? x가 막 2로 가면은 요 두 점이 더 붙어 있단 말이지. 여전히 얘를 구하고 있잖아. 얘가 뭔데? 이 확대했을 때 기울기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해되나? 보통 책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여기 된다. 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알겠지?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본다. 계산해 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는 x제곱이고 f2는 4니까 이렇게 되죠. 어이구, 이거 우리가 이때까지 다 공부했던 거네. 부정형. 0분의 0꼴의 부정형. 극한 계산 바로 되죠. x-2, x 플러스 2 해가지고 약분이 되면서 뭐가 된다? 4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지. 즉, 요 4가 의미하는 게 요 지점에서의 확대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다. 그걸 우리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걸 미분계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2에서의 미분계수다 해서 F'E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됩니까? 뭐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서 미분계수를 정의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한 데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순간 변화율.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순간 변화율로 정의한다. 알겠죠? 오케이? 뭐 이름은 한 개 더 있어요, 사실은. 뭐가 더 있냐면은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예전에 너희 그 접선 기억나죠? 접선 기억나잖아, 그치?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지점 확대했을 때 그 순간 변화율하고 사실 똑같아요. 기하학적 의미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뭐 노트 할 필요는 없다. 다 있다, 책에 보면은. 찾아보면 된다, 알겠지? 내가 노트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미분계수는 어떻게 정의된다? 순간 변화율로 정의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알겠죠? 나중에 뭐 접선의 기울기 찾아라 하면은 미분해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막 판별식 서재 끼고 했는데 미분해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저기 순간 변화율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뭐 굳이 두 가지로 정의하는 방식은 어떨 땐 얘가 편하고 어떤 경우는 얘가 편하고 하니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뭐 그건 몰라도 되고 그냥 하여튼 두 가지로 한다. 첫 번째 방식이 얘고 두 번째 방식은 x가 막 2로 가요. 그럼 x 빼기 2는 어디로 갑니까? x 빼기 2는 여기 2로 넘기면 0으로 가지, 그치? 맞잖아. x 막 2로 가면 여기서 이거 뺀 차이는 0으로 가잖아, 그치?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간격을 x의 증가량에서 우리 델타 x라고 씁니다. 그럼 뭐 인마이거는 뭐겠어요? 델타 y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로 보통 정의한다, 겠지?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 델타는 영어의 difference 들어봤죠? difference가 뭔데요? 차이잖아, 그렇지? difference 하면은 다른인데 다른 또 뭐 차이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거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델타. 소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는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슐론 뭐 이런 거 있다. 오메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리스 문자인데 이거 델타는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보통 증가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입니다. 이거 평균 변화율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델타 x분의 x 빼기 2가 델타 x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x는 2에서 뭘 더한 거야? 델타 x를 더한 거잖아, 그렇지? 2 더하기 델타 x가 x잖아요, 그렇죠? 여기 x 대신에 뭘 쓰냐면은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e 이렇게 쓴다. 이해돼? 잘 모르겠다면 이 그림을 봐. 요 2가 있었지? 요 2가 있었잖아. 요 다른 점을 한 개 잡아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델타만큼 떨어진 다른 점을 잡아요. 2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갔으니까 2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맞잖아, 그치? 그럼 x의 증가량은 여기서 이거 빼면 델타 x고 y 증가량은 f에다 얘 집어넣은 거에서
얘 집어넣은 걸 빼면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똑같은 얘기야.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평균 변화율의 표현 방식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는 얘기야. 극한만 씌우면 돼요. 델타 x를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알겠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 여기다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주면 돼. 책에 다 있습니다. 근데 델타 세모 그리고 x하고 하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보통 델타 x를 h라고 많이 씁니다. h. 알겠죠? 델타 x 대신에 뭘 쓴다? h.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은 h분의 x의 증가량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x가 2로 간다. x가 2로 가면은 요 h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평균 변화를 극한해가지고 똑같은 뜻인데 표현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역시 아까 4가 나왔듯이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 계산 한번 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2 플러스 h의 제곱 fx가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 갑니다. h분의 4 플러스 4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날라가고 0분의 0꼴이죠. 그쵸? 0분의 0꼴은 뭐가 된다? 약분이 된다. 그치? 이거 0이고 0으로 가는데 뭘로 약분돼요? h로 약분되잖아. 그치? h로 한번 약분하면은 h는 0으로 가는데 4 플러스 h 이렇게 됩니다. 약분하면은 h가 0으로 가니까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존재하죠. 그쵸? 극한값이 이걸 f 프라임 4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뭘로 정의한다? 미분계수로 정의한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제가 더 편하죠. 그치? 인수분해 바로 되고, 그치? 계산하기는 제가 저 표현이 더 간단하다, 얘보다. 근데 장단점이 있다 했습니다. 좀 지울게. 한 개 더 예를 들게. 너희들. fx가 이번에는 x의 3승이야.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특정한 점을 지정하지 말고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보자. 다시 말하고 특정한 점을 지정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A라는 점을 잡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 A가 있어요. A. 여기는 X가 있습니다. A, FA고 X, FX야. 평균 변화를 구해서 X를 A로 밀어붙여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A에서 미분계수가 나오겠지. 이해돼? 저기 X-A분의 fx 마이너스 f a 해가지고 리미트 x를 a로 한번 보내보자는 얘기지. 계산 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간다. x 마이너스 a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약분되죠. 그렇지? 약분. 이거 인수분해 되면서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약분되고 x가 막 a로 가니까 이거 a제곱 이거 a제곱 a제곱 무슨 a제곱 3a제곱 이렇게 존재하죠. 그쵸? 존재하잖아. 극한값이. 이게 뭐다? 바로 f 프라임 뭐다? a가 되는 거야. a에서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아까는 특정한 숫자 2라고 지정하고 이제 해서 f 프라임 2를 구했는데 그냥 a라는 점을 뭐 그냥 대충 잡고 f 프라임 a를 구해봤어요. 지금 방금 내 뭐 한 줄 아냐? 도함수를 구했어요.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 구할 수 있는 거고 2 집어넣으면 F'2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치? 3 집어넣으면 F'3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 바로 도함수인 거야. 이게 도함수라고. 야, 함수는 보통 X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A에다가 다시 X를 집어넣으면 돼요. A에다가. 그럼 F'X는 뭐? 3X제곱. 기억나죠? X 3승 미분하면은 3X제곱 되는 거, 그치? 기억나죠? 그쵸?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다, 도함수로. F'X가 3X제곱이 됩니다. 이해돼? 알겠죠? 살짝 불편하지? 구한 다음에 저기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죠?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치? 두 번째 정의식으로도 얘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은 h분의 보세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이거 기억나죠? 그쵸? 모르면 그려봐라. 너희들 모르면은 요 a가 있고 요 h만큼 떨어진 a 플러스 h가 있고 그 x의 증가량은 h가 되는 거고 y 증가량은 f에다가 a 플러스 h 집어넣은 다음에 fa 집어넣어서 빼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려봐라 이겠죠? 그러면 억지로 안 외워도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보낸다 해가지고 똑같이 계산하면은 3a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내가 미분계수 정의식 두 개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굳이 왜 두 개를 배우냐 이 말이지. 각각의 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계산하는 건 얘가 편해요. 계산하는 거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니까. 근데 도함수를 구할 땐 얘가 더 편해요. 왜? i의 시작부터 여기 x로 잡으면 되니까. 그냥 i 시작부터 x로 잡으면 되니까. 아, 내가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해서 x라고 잡았어요. 그럼 x에서 h만큼 떨어진 x 플러스 h라는 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h고 f의 x 플러스 h에서 fx를 빼면은 요 길게 나올 거 아이가 평균 변화를 아이가 이거 그치? 그 극한이 미분계수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x에서의 미분계수 바로 도함수가 나온다. 바로 도함수가 나옵니다. 자 봐라 계산한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간다. h분의 x 플러스 h의 3승. 이 3승이 일단은 귀찮잖아요. 계산은 더 복잡한 거 맞죠? 그쵸? 근데 장단점이 있다 했어요. fx가 x의 3승입니다. 자, 계산한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간다. h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의 h.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렇게 3승하고 x의 세제곱을 빼줬어요. 이거 없어진다. 없어지고 이거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 h가 들어있죠? h가 들어있잖아. 그치? h분의 이거 0분의 0꼴 약분 분모 분자를 h로 약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쵸? h 어디로 가나? 0으로 가지. 0으로 하니까 날아가고 뭐만 남는데 3x제곱만 남고 존재하네. 그치? 존재하네. 이걸 뭐라고 두자? f'의 x 이렇게 두자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도함수가 나왔죠. 그쵸? 바로 도함수가 나왔는데 얘는 한번 좀 돌아서 갔잖아. f'a를 구한 다음에 a 대신 x 집어넣는데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응. 정의식이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이 있다 했다. 임마 이거는 계산이 편리하다.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됩니까? 자, 하나만 더 체크하고 도함수를 좀 구하자. 오늘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면은 곡선이고 가까이서 보면 직선인데 이때까지 전부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경우만 했죠. 그럼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이지. 스무스한 그래프는 전부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만 했는데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안 할 수도 있다.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잠깐 본다. fx가 절대값에 요거야. 다들 알죠?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의 전체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2다 2. 됐습니까? 맞죠? 2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혀 올라갔잖아. 이거 어떻게 생긴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뾰족한 게, 그치? 너희 요런 뾰족한 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첨점이라고 부른다, 첨점. 첨점. 뾰족점. 뾰족점. 교과서에는 뾰족점이라고 나와 있고, 한자로는 첨점이라고 부른다, 첨점. 첨탑 안 들어봤어, 첨탑? 영국 이런 데 가면은 이게, 고딩 양식 해가지고. 뭐 있다, 얘가 미술 시간에. 모르겠다, 옛날에 배워서. 뾰족하잖아, 첨탑 하면은. 뾰족탑이라고 하냐, 요새? 우리 대립이 날카롭다. 우리 날카로운 대립이다. 한자로. 첨예한 대립. 이거 안 들어봤어?
하여튼 뾰족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뾰족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합니다. 존재 안 한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확대하는 거잖아. 왜 존재 안 하는지 설명한다. 2에서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한다고. 실제로 한번 정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2로 간다. 요 점은 고정해놓고 요 x라는 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평균 변화를 구하겠다는 얘기지. x-2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평균 변화의 극한을 이제 구해보는 거야. 이때까지는 다 존재하는 것만 했다고. 임마 이거 존재 안 할 거거든. 잘 봐라잉. 리미트 x가 2로 간다. x-2분의 fx는 저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4고 f2는 빵이죠. 그렇죠? 이렇게. 0분의 0꼴의 부정형이긴 한데 절대값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요. 이게 0으로 가는데 이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튀어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돼요? 알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생겼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2 집어넣으면 0이야. 2 집어넣으면 0인데 2보다는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0보다는 좀 크죠. 그쵸? 2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 0보다는 좀 작지. 그치? 0분의 0꼴의 부정형이고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뭐 가우스가 있거나 하는 거는 좀 민감한 녀석이라서 좌우 극한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마 이거 민감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줘야 된다.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랑 2 마이너스로 갈 때랑 나눠서 해줘야 돼. 2 플러스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는데 0보다는 좀 커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다. 여기 2보다는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 0보다는 큰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고,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은, 4로 갑니다. 4.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보다는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 0보다는 좀 작은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약분하면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4로 가까이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요. 이해돼요? 알겠죠? 지금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존재해야지 미분 가능한데 안 하는 거예요.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해요. 즉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셈이 만든 용어가 있는데 실제 교과서에 나온 용어는 얘를 우리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우미분계수.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우극한, 좌극한 이 미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실제로 같을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얘기지. 근데 앞에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들이야. 곡선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존재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셈이 쓰는 용어는 우확대, 좌확대, 오른쪽 확대, 왼쪽 확대. 맞잖아요. 우리 미분계수라는 게 확대하는 거잖아.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확대, 왼쪽 확대 한다는 얘기지. 앞에서 했을 때는 그냥 오른쪽에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x가 a로 다가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식에 담긴 의미는 오른쪽도 확대하고 왼쪽도 확대하고 그게 다 담겨 있다는 얘기지. 오른쪽 확대, 왼쪽 확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 비로소 미분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다르면은 미분이 불가능하고 보통 다른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지점이 다르다. 알겠지? 알겠죠? 오늘 무슨 요일이고? 수요일이잖아, 그치? 원래 도함수 구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하고, 다 하고 마쳐야 되는데, 내가 그까지 설명하면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설명은 금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금요일날 도함수 구하는 거. 내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 있지? 이거 도함수 구하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억나죠? 그렇죠? x3승 도함수 구하면 3x 제곱되고,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는 금요일날 설명하도록 할게. 알겠지?
금요일날 설명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 마치자.